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던 이 전원주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전원주택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사를 앞두고 전원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원주택을 살려면 매우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자, 저는 계속 아파트에서 살다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서 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케이스인데 아파트 살 때보다 할 일이 한 10배는 늘은 것 같아요. 집안일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집 바깥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잔디 깎는 거, 눈 치우는 거, 뭐 고장나면 고치는 거 등등 생각보다 크고 작게 손이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귀찮아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면서 약간 운동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 부지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잡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단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을 신경 써야 됩니다. 잔디 깎고 잡풀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요즘은 잔디 깎는 거가 너무 귀찮아서 아예 자갈을 깔아버리거나 잔디를 안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원주택의 시그니처는 잔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또 살더라도 잔디는 포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를 꽤나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처럼 저도 수시로 잔디를 깎았고 이걸 계속 깎아줘야 되는데 군대에서 제초작업 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PTSD 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예초기가 되게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서 생각보다 편하게 잘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놈의 잔디는 겁나 빨리 자라서 좀 예쁘게 계속 보려면은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 말고 이런 조경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이 소나무들 참 예쁘죠? 근데 이게 해가 다르게 쑥쑥 큽니다. 체감적으로 작년보다 한 1.5배는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나무들 막 엄청 쓰러져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큰 나무들도 가지치기 때때로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져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여기 살면서 소나무 관리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뭐 잔디 말고도 다른 잡풀들 다 뽑아야 되고 또 없애려고 제초제도 다 뿌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조경에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 집이 총 대지가 100평 정도고 마당이 한 40평 정도라서 그렇게 큰 고생은 아닌데 큰 집들은 총 200평에 마당만 100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중에 또 살더라도 마당은 한 30평 이 정도가 딱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에 비해서 춥고 덥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집이 크고 여러 층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사실 냉방은 그렇게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그냥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죠. 저희 집도 나름 3층인데 이게 다 따뜻해지려면은 보일러 2개가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LPG냐 도시가스냐 이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뭐 사실 완전 도심지가 아니면은 솔직히 전원주택은 LPG 쓰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용이 좀 나오는 편인데 특히 올해 초 겨울에는 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지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스비만 한 달에 69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대신 전원주택은 관리비라는 게 없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비 이렇게만 내면 되니까 그냥 아파트 관리비로 원래 뭐 몇십만 원 매달 낸다 이거를 그냥 겨울에 몰아서 낸다 라고 생각해야 내가 멘탈이 조금 편해지니까 요건 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벌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당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벌레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심심찮게 벌레가 발견이 됩니다. 거미나 귀뚜라미 이런 건 이제 귀엽고요. 돈벌레 이런 것도 좀 큰 놈들도 자주 출몰하고 이런 편이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퀴벌레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신기한 벌레들이 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벌레 극혐 이러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벌도 은근히 꽤 많은데 지난번에는 여기 보이는 마당 개수대 이 밑에 말벌이 벌집을 지어놔서 저희가 119 불러서 벌집 퇴치한 적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 재밌는 추억이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네 번째, 전원주택 하면 텃밭에 대한 로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텃밭은 진짜 정말 어려워요. 다른 전원주택들 영상에서도 다들 이야기하시던데 자, 텃밭 꾸민다고 저희도 열심히 고추, 호박, 상추 이런 것들 다 열심히 심고 했는데 한 번 딱 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잡풀도 엄청 잘하고 관리도 힘들고요. 그리고 좀 키우면 새가 와서 쪼아먹고 아무튼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새 파는 이런 키우는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또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함정이 있는 거죠. 결론은 저도 텃밭 로망 굉장히 있었지만 1년 딱 해보고 안 하게 되더라 라는 의견입니다. 5번째, 고장나면 다 직접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차고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으로 개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못 빼고 급하게 부랴부랴 택시 타고 나가서 일을 늦은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죠. 이런 거 말고도 갑자기 어디서 비가 셀 수도 있고 세면대가 고장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아파트처럼 어디서 고치러 깔끔하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직접 부르고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술자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고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센스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사는 게 좋아요. 6번째,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전원주택이니만큼 아무래도 집 앞에 편의점이 바로 있다거나 그런 건 좀 부족하죠. 그래도 저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슈퍼도 있고 그러긴 한데 조금 깊숙한 곳에 있는 곳들은 아예 차가 없으면 못 나가는 곳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데는 차가 좀 퍼지거나 눈이 심하게 오거나 그러면은 아예 그냥 바로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깊숙한 곳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 이런 곳들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치를 보실 때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로켓 배송, 마켓 컬리, 새벽 배송 이런 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안 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7번째, 층간소음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건데 이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전원주택을 보실 때 정말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집보다는 옆에 주택이 몇 개 그래도 같이 있거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곳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꼭 보셔야 될 게 생각보다 옆집이랑 간격이 엄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런 층간 소음이 아니라 이 측간 소음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우리가 전원주택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불먹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건데 그건 당연히 옆집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집 이런 마당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당에서 나와서 떠들면 그 소리가 고스란히 옆집에 다 들려요. 솔직히 창문 열어놓으면은 진짜 옆집에서 말하는 게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알아서 조용히 얘기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떠드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진짜 진지하게 계속 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원주택을 알아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양쪽 집에 누가 사는지 꼭 부동산한테 물어보세요.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옆집에서 매일 밤마다 사람 초대해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마당에서 파티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층간소음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양쪽에 없었는데 그래도 부동산한테 처음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8번째,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입니다. 친구 중에 전원주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놀러 가고 싶잖아요. 어디 놀러 가거나 밖에 외식할 돈으로 좋은 한우 사서 집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불멍 한번 때리고 자고 가면 너무 좋죠. 다음 날은 마당에서 커피 한잔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전원주택 살고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나가서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코로나기도 했지만 친구나 지인들이 계속 놀러 오고 싶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매주 손님 맞이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물론 사람 좋아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테니까 각자 성향에 맞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단점만 8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생각할 게 좀 있는데 장점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런 나만의 마당에서 돗자리 펴놓고 누워서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 때리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 앞에 모든 단점을 싹 없애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출퇴근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다가 산책 삼아 나오기도 하고 노트북 들고 나와서 마당에 의자 펴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았다면 집 앞에 커피숍을 가거나 그랬겠지만 그냥 그런 거를 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사실 다들 전원주택 로망이 있는 것도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살아본 거 정말 후회 안 하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곤마드 유튜브입니다. 아마 이 집에 살지 않았다면 유튜브 할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처럼 방에서 찍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사를 가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지금도 계속 살고 싶고 너무 좋아요. 근데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전원주택에서 아기 키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속 계단으로 막 2층, 3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도우미 분들, 이런 분들도 아예 부를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못 오는 곳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약간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어플로 아무리 불러도 안 오시더라고요.
아기가 3, 4살쯤 되면은 이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클 때까지 너무 고생일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일단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하지만 이사는 처가 근처로 가게 됐어요. 출퇴근은 어차피 안 하니까 아기도 잘 봐주시고 저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처가 근처로 가는 건데 사실 조금 걱정이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좀 시원하게 찍는 게 보시는 분들도 이런 개방감이 있어서 보시기 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사 가는 곳은 사실 아기 키우기 편하게 아파트로 가긴 하는데 이 디지털 곤마늘 컨셉에 맞게 영상은 그래도 앞으로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외부에서 좀 찍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이런 탈수구 영상 찍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경을 좀 다양하게 찍어보고 싶네요. 이사는 가더라도 앞으로도 곤마드 영상은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이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원주택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 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젊었을 때 살아보시는 거는 꼭 추천드려요. 막연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오히려 살아보니까 나이 먹고는 오히려 무조건 아파트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뭐 마당일도 힘들고 이런저런 잡일이 많아서 되게 힘든데 꼭 젊었을 때 살면서 친구들도 막 초대해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가 경기 남부 지역인데 사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생각보다 전원주택 전세 월세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덜컥 사는 거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일단 가볍게 전월세로 한번 살아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하나 힘든 건 출퇴근이 좀 힘들어지는 건데 그냥 솔직히 출근을 그냥 무조건 아침 7시 전에 한다 이렇게 각오하시면 사실 출퇴근도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저 아는 어떤 분은 양평 전원주택에서 무려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사를 못 가겠대요. 물론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긴 하겠죠.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정말 이 집에서 마지막 영상이네요.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고 사업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원래도 출퇴근은 자유로웠지만 이 집 살면서는 정말 내가 디지털 노마드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유튜브도 처음 시작해서 감회가 좀 새로운데 그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어디서 찍을지 벌써 고민이 되네요. 그럼 오늘 별거 아닌 이사 얘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